기자수첩 Y뉴스로 넘어가 보죠. 어떤 거 가져오셨어요? 어제 검찰이 최동욱 전 총장과 관련된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죠. 예. 최동욱 전 총장에 대해서는 혼의 아들이 맞다는 외에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만은 그 문제에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검찰이 정확히 발표한 게 어떤 거예요? 혼의 아들이 맞다. 결론이 났다는 거 하나 하고 예. 그 최동욱 전 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 씨와 최동욱 전 총장의 고교 동창인 이모 씨 이 사람들을 불구속 기소한다는 그런 내용. 예. 그리고 최군의 개인 정보를 파헤친 그 청와대 조영 행정관과 국정원 송모 정보관 예. 이 사람들도 불구속 기소한다는 거. 결국 청와대의 최 전 총장 뒷조사는 무혐의로 그냥 면죄부를 줬다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최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고 결론이 난 건가요? 사실 이제 이게 역설적인 제가 주제를 잡은 건데요. 검찰이 왜 최동욱 전 총장은 소환 조사도 하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했을까? 이게 오늘 주제로 잡은 건데. 예. 검찰이 그동안 제기했던 문제대로라면 당연히 최 전 총장을 조사해야 됩니다. 그렇죠. 혼의 아들인지 여부도 본인한테 확인도 해봐야 되고. 당연한 거죠. 그리고 그 최 전 총장의 내연을 알려진 임모 여인이 최 전 총장의 이름을 팔아서 뭐 돈을 챙겼다면은 그게 연루됐는지 사건을 봐주라고 한 게 있는지도 확인해봐야 될 것이고. 예. 그리고 삼성으로부터 돈을 삼성에 근무하던 고교 동창이 뭐 임여인에게 돈을 건넨 게 있으면 이게 최 전 총장을 보고 돈을 준 건지 아닌지도 본인한테 확인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조사 한 번도 하지 않고 무혐의 관련이 없다는 아직 완전 뭐 끝난 건 아니지만은 최 전 총장에 대해서는 관련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거는 검찰 수사가 참 웃기는 수사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주제는 일단 그렇게 잡았습니다. 아니 아무리 전직 검찰총장이라지만 정말 조사 않고 수사 끝낼 수도 있는 건가요? 당사자인데. 뭐 하다못해 검찰이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했던 대로 출장 조사를 하건 대면 조사를 하건 서면 조사라도 뭐 받아서 근거라도 남겨놓으면서 이래 봤는데 최 전 총장 관련이 없더라 뭐 이렇게 얘기라도 해야 되는데 단지 지금 정해진 게 없다. 최 전 총장에 대한 뇌물수수 고발 사건은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요거만 달랑 남기고는 그냥 사실 수사를 끝내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검찰의 수사 결과 보면은 종종 이렇게 시작은 창대한데 끝은 미약한 게 많아요. 이게 사실 수사 목적이 최 전 총장 망신 주기였기 때문에 그 목적이 달성됐기 때문 아닌가. 달성이 됐기 때문에 흐지부지 끝나는 거 아니냐? 사실 최 전 총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일종의 청부 수사 같은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청와대가 최 전 총장을 찍어낸 것이 정당하다는 걸 입증해야 하는 수사인 동시에 최 전 총장을 공개적으로 망신줘야 하는 수사였는데 이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이 됐다고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 전 총장의 수사의 본질 중에 하나인 최모 군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법 여부를 가리는 수사는 청와대의 주장 그대로 청와대 관계자를 한 명도 소환하지 않고 그냥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래요. 이럴 거면서 그럼 왜 그렇게 요란하게 최 전 총장 수사에 나섰던 거냐. 이제 이런 질문들을 다시 하시게 될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을 보면은 이제 그 발상을 거꾸로 돌려서 청와대의 입장,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이 사건을 받아보면은 문제가 명쾌하게 이해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총장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김진태, 최동욱, 소병철 등 3명의 검찰총장 후보 중에 최동욱 서울고검장을 낙점을 했죠. 그렇죠. 박근혜 정부에서는 다른 인물을 염두에 뒀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추천한 거 아닙니까? 검찰총장 추천위원회가 처음으로 추천한 것이니까 이를 물릴 수가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취임을 하고도 2달 가까이 걸려서 4월이 돼서야 임명하잖아요. 그러면서 최동욱 총장은 청문회 과정에서 파도 미담만 나오는 파도남이라는 별명까지 얻으면서 취임을 했죠. 그런데 취임한 직후에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을 청와대의 의중과 달리 원시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기소하지 않습니까? 이른바 영린을 건드린 겁니다. 대통령의 당선의 정당성을 해치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거죠. 청와대로서는 아니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임명을 했는데 배신한 걸로 보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당선의 1등 공신을 어떻게 수사를 하느냐. 기소를 하느냐. 기소를 하느냐. 그게 결국 그 기소는 결국 대통령 당선의 정당성을 해치는 거 아닙니까? 그건 결국은 청와대 입장,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배신 행위를 한 거죠. 그걸 어떻게 검찰총장으로 데리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그래서 비선 조직이 가동됐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공식 조직을 통해서 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로서는 이 문제를 제대로 파헤치기가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결과 결론적으로 보자면은 검찰은 청와대에 두 번째 선물을 준 게 아닌가. 첫 번째 선물이 국정원의 간첩 증거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꼬리 자르기를 한 것이라면은 이번 수사 결과는 두 번째 청와대에 선물을 준 게 아닌가. 그런 얘기가 검찰 내부에서도 나와요? 아니면 권영철 기자의 생각이? 이게 이제 검찰 안팎의 얘기를 분석을 들어보면은 다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은 관점을 달리하는 거죠. 그렇군요. 관점을 달리해서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은 당연한 일인데 그러면 그게 불법이 없었느냐, 개인정보 조사가 제대로 된 거냐 이런 걸 이제 판단해 보는 겁니다. 예, 수사가 이제 끝나는 모양새가 워낙 미진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의혹을 남길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럼 혼의 아들 문제는 이제 끝이 난 겁니까? 혼의 아들 문제는 최 전 총장이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최군이 자신의 혼의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내지 못하는 이상 최 전 총장이 혼의 아들로 결론이 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방어하지 못하면 그게 기정사실이 돼버리는 이런 상황인 거군요. 알겠습니다. 기자 수첩 Y뉴스 권영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